여러분,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한우 등심 한 팩과 수입 소고기 한 팩을 집어보세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왜 비싼 돈을 주고 국산, 우리 거들 고집할까요? 당연히 더 신선하고 더 안전하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랐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배신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순수 토종인 줄 알고 먹었던 그 삼겹살이 사실은 비행기 타고 물 건너온 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합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대형마트부터 동네 식당까지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원산지 표시의 교묘한 말장난, 구산과 국내산의 결정적 차이부터 6개월만 지나면 국적으로 스탁하는 소고기의 비밀까지 25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트 진열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100만 원 아끼는 식재료 쇼핑의 기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국산과 국내산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소설이 떠돕니다. 국산은 우리 땅에서 난 거고 국내산은 수입해서 한국에서 키운 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산물 원물 러 매티리얼에 있어서는 틀린 말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가공하지 않은 쌀, 배추, 무 같은 농산물은 국산이라고 쓰든 국내산이라고 쓰든 법적으로 100% 동일한 의미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마트 야채 코너에서 이건 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네 찝찝한데? 라고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만 진짜 문제는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업들의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참기름입니다. 마트에 가서 참기름 병 뒷면을 한번 보세요. 아주 큰 글씨로 국내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국산 참깨로 한국에서 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참깨 수입산 혹은 외국산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중국이나 인도에서 깨를 수입해와서 한국 공장 기계로 짰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국내산 참기름이 아니라 국내 제조 참기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조라는 두 글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국산 참깨를 쓴 제품은 국산 참기름 혹은 참깨 100% 국산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비싸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국산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양념의 핵심인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행법상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를 가장 크게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이죠. 결국 농산물 가공품을 고를 때는 큰 글씨에 국내라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뒷면의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호갱 탈출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비싸고 가장 예민한 고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원산지 표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한우와 국내산 소고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용해서 씁니다. 오늘 회식, 국내산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한우 먹자.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있죠.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한우, 유구, 그리고 젖소. 첫째, 한우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품종, 누런소를 말합니다. 프리미엄 그 자체죠. 둘째, 젖소는 우유를 짜는 소입니다. 나이가 들어 고기로 나오면 질기기 때문에 보통 국거리나 가공육으로 씁니다. 문제는 세 번째, 바로 유구입니다. 유구는 주로 얼룩소 홀스타인종의 수컷입니다. 암컷은 우유를 짜야 하니 키우지만 수컷은 우유를 못 짜죠. 그래서 고기용으로 키웁니다. 이게 유구입니다. 한우보다 사육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유구도 엄연히 우리 땅에서 태어나 자란 소니까요. 그런데 수입산 소가 국내산 소로 둔갑하는 마법이 존재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 축사에서 6개월 이상 키워집니다. 그럼 이 소는 도축될 때 원산지가 어디로 찍힐까요? 호주산? 아닙니다. 바로 국내산이 됩니다. 놀라셨나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입한 소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괄호치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국내산 유구, 호주산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식당 메뉴판을 볼까요? 그냥 소고기, 국내산이라고만 크게 적어놓고 구석에 아주 작게 유구 혹은 호주산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 글씨만 보고 와, 이 가격에 국산 소고기야? 하고 먹는 거죠. 사실은 호주에서 태어나 한국 물 좀 마신 소인데 말입니다. 돼지고기는 더 빠릅니다. 돼지는 2개월입니다. 수입 돼지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2달만 키우면 국내산 타이틀을 답니다. 이베리코 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내산 표시가 붙어 있어 헷갈리셨던 경험,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릴까요? 최고급 토종 한우를 드시고 싶다면 국내산이라는 글자만 찾지 마시고 반드시 한우라는 2글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일 수도 있지만 유구일 수도 있고 이민 온 호주 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지 고기만 문제일까요? 바다로 가면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명태가 한국산이 되고 중국에서 잡은 게 한국산이 되는 바다의 국적 세탁. 육지에서 소와 돼지가 비행기를 타고 국적을 바꿨다면 바다에서는 더 기막힌 환승 이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물의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순합니다. 어느 나라 배가 잡았느냐가 핵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공해상에서 잡았더라도 한국 국기가 달린 배가 잡으면 국내산 원양산이 되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식 수산물입니다. 특히 조개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가리비나 멍게 많이 드시죠? 추어탕의 재료인 미꾸라지는요? 이 녀석들도 기간만 채우면 한국인으로 신분 스탁이 가능합니다. 대외무역법 관리 규정을 보면 놀라운 조항이 있습니다. 수입산 수산물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양식을 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어류는 3개월, 다슬기나 전복 같은 폐류는 4개월, 그리고 굴이나 멍게 같은 녀석들은 조금 더 길어서 수개월 이상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어린 가리비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거제 앞바다 양식장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 가리비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출하됩니다. 이때 라벨에는 당당하게 국내산이 찍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한국 어민의 땀으로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방사능 걱정 때문에 일본산은 피하고 싶다 하고 생각해서 일부러 비싼 국내산을 고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뒤통수가 얼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산물을 고르실 때는 단순히 국내산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혹시 이식산이라는 표현이 없는지 또는 양식 기간이 짧은 어종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트 밖으로 나와 봅시다.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 바로 식당과 배달 앱입니다. 마트에서는 포장지 뒷면이라도 뒤집어 보죠. 하지만 식당에서 메뉴판 뒤집어 보시는 분 계신가요? 배달시킬 때 정보 탭 눌러서 원산지 깨알같이 읽는 분 솔직히 드뭅니다. 사장님들도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여기 김치찌개 집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 국내산 생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와, 고기도 국산, 김치도 국산인가 보다 하고 시킵니다. 하지만 벽에 붙은 원산지 표시판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국내산, 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심지어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섞음혼합 기술입니다. 갈비탕을 예로 들어보죠. 값비싼 한우 갈비 한 대와 저렴한 미국산 갈비 2대를 섞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갈비탕 소고기 한우, 미국산 섞음.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님은 오, 한우 들어갔네? 하고 먹습니다. 사실은 미국산이 70%인데 말이죠. 배달 앱은 더 심각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긴 했지만 대부분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야 보이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뭉뚱그려 쌀 국내산, 김치 중국산, 고기 미국산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놓습니다. 어떤 메뉴에 어떤 고기가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매칭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리뷰 이벤트 참여 버튼은 누르면서 원산지 정보 버튼은 안 누르는 그 심리, 업자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국산과 국내산의 미묘한 차이부터 6개월 만에 국적을 바꾸는 소, 일본에서 이민 온 가리비, 그리고 메뉴판 속 섞어 쓰기의 함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며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마트에서 식당에서 딱 3초만 더 투자하세요. 가공식품은 뒷면의 원재료명 확인하기, 소고기는 국내산이 아니라 한우인지 혹은 유구인지 확인하기, 배달시킬 땐 리뷰보다 원산지 탭 먼저 누르기, 만약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588-812 이 농산물, 1899-212 이 수산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도 꽤 쏠쏠합니다. 기업과 식당은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져 묻는 순간 그들은 더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주권, 이제 여러분이 직접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